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당 대표이자 여의도 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정책을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방학과 휴일도 반납하고 여러분들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공원에 거의 매일 나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 무겁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또 이 만남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넓게 열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우선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분들을 광역의원 비례 당선권에 공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기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 넓게 기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조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다 보면 우리는 맨 먼저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체계를 바꿔야겠다. 그렇게 해서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꾸고 잘못된 시스템들을 고치고 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시스템을 고치고 나면 결국 사람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을 움직여 가는지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시스템의 부작용만 드러나서 고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고 시스템도 바꿔보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마지막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역할을 해주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를 해주기 바라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공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겠다. 그리고 청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청년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청년들이다. 요즘은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이 쓰는 용어를 제가 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때는 틀에 대해 들어가면 어질어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기초 문법이라도 배우기 위해서 제가 SNS 중에서는 스레드를 거의 가장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레드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인공,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주인공은 결국 청년들 자신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만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든 세상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그 전에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친구들 중에 대표님 성대모사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신뢰가 돼요. 손 들고 나와서 하세요. 네, 잠시 기회를 주시면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뭐 제 성대모사 하는 분 중에 SNL에 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배추도사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또 누구 있더라 그 개그맨 거기보다 이상 어쨌든 거기보단 잘해야 돼요. 네,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면서 청년을 병구멍으로만 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표님? 대표님 잠깐만 이리로 나오세요. 저 카메라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 앞에 보고 하세요. 다시 여기 그렇지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자, 그리고 그래도 내 얼굴하고 오버를 돼야 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옆에 서 있을 테니까 본인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다시 한번 내가 립싱크 할 테니까. 청년이 미래라고 하면서 청년을 병풍으로만 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뢰가 안 됐는지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았어요. 나중에 우리 공편 신청하면 가산점 줄게. 대표 혹시 실례 안 되신다면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됐는데 뭐 성대모사까지는 괜찮은데 질문은 신뢰가 많이 될 텐데 난 질문 한번 보고 하나만 질문 시원찮으면 이제 아까 그 약속한 거 취소할 거예요. 네, 대표님 이번 프로그램처럼 저희 뭐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의 어떤 정치 참여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조금 그런 환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의견 청취에서 정책 결정 과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 혹은 당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입법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지만 사실 정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최종적인 정책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온도와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는 온도는 다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그 분노의 온도와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는 분노의 온도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민주화 운동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잖아 이렇게 느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교에서부터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공정한 비민주적인 그리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느끼는 온도가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나 느끼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레드 가면 어지럽다고.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그것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내려면 청년이 직접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린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최대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근데 그게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르게 제도와 법과 정책으로 정착되려면 여러분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꾸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느끼고 내 친구가 느끼고 내 옆에 사람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지방의회에 가든 국회에 오든 그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느끼는 것, 여러분이 친구들이 느끼는 것, 여러분들 후배가 느끼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도 괜찮았어요. 네, 저희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내가 여기 올 때 축사만 하고 질문이 이렇게 많을 거라는 제보를 받지 못했는데. 예? 먼저 발언 기회 주신 정동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사는 24살 한승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책임당원이 된 지 6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당원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지도부가 총 11차례 바뀌었는데 저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으로서 선거철마다 날아오는 선거 문자 그리고 정치인들의 본인 PR 그런 문자들 외에는 제대로 된 당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 장동현 대표님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우리 당의 당원들이, 청년 당원들이 좀 더 교육을 받고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뭐 청년들이 당연히 정치 참여의 기회가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정당 정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하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면, 꼭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청년처럼, 우리 한승호 청년처럼 당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결국 당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그리고 당이 어떤 방향성과 어떤 정강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당인지, 그리고 당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때는 그게 그 정당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정당인데, 그 가치와 당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은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청년 인재들을 육성하고 청년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강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내가 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서 판단하게 하고, 내가 이 정당에 들어와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같이 열정적으로 싸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당의 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분도 그 가치를 공유한 상태에서 함께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국민의힘은 그렇게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부족했었고,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늘리려 하고 있고, 우리 조성환 원장님과 함께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청년 정치학교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은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아까 손 드신 분들 잔뜩 있는데 두 분만 더 받을게요.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다 이걸 냈는데 혼자 주먹을 내신 분이에요. 발언을 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22살 임소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청년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저는 청년의 전 단계인 청소년 시기에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아하니까 고등학생 참여자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초중고 시절에 교과서로만 역사를 배우다가 전공자로서 역사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참 많은 정치권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구나를 느끼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및 교육이 청년 전 단계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역사의식과 정치 사회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과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역사 전공자로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괜히 더 하라고 그랬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논란이 돼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저는 지금 우리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은 좀 편향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우리 임소영 청년이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제한도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유롭게 사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본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편향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진실이다 규정하고 학습한 것에 대해서 토론이나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이 문화에 대해서 저는 그것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적 진실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검증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 길은 늘 열려 있어야 된다. 자꾸 어떤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검증을 막고 토론을 막고 건전한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권력자들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 외에는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역사가 바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검증 가능해야 하고 새로운 사실의 등장에 대해서 열어두어야 하고 그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의 문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중고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고 저는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념적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입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검증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폐쇄된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어나서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올해부터 정치활동 쪽으로 빠지게 된 정지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수 정권의 역사를 보면서 많이 유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권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보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많은 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보적인 정권에서는 끝없이 버텨왔는데 보수적인 정권에서는 끝없는 후퇴와 혹은 사퇴 그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사퇴? 그 영상을 보고 좀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서 당대표님께서는 진보 쪽이나 아니면 중도보수 쪽에서도 그 사퇴 같은 것을 거론하더라도 끝까지 이제 신념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에 크게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님께서 보수 정권을 바꿔간다는 말에 신뢰가 크게 가고 있고요. 저는 일단 그런 싸우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그런 말 속에서 나온 혁신적인 정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님께서 앞으로 쭉 진보 쪽에 투쟁을 하면서도 혹시 혁신적인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추가로 질문을 허용한 것은 진짜 잘못된 것으로 제가 첫 번째 그냥 질문이 아니라 앞서 부연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보수정당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끝까지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법관을 하다가 갑자기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데 그때 저하고 마지막 그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법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용히 판사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 싸움판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는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협상을 하고 어떤 법을 놓고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는 것도 사실 싸우는 과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목소리를 대변해달라고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분들을 대신해서 저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는 싸우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잘 싸우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 정치하면 안 되죠. 정치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내 권리가 침해될 때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내 소중한 한 표를 빼앗겼을 때는 그 한 표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싸워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국민들께서 저희를 국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정치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원장님께 정치는 본래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싸우겠습니다. 내가 혹시 국회의원이 언제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당선되고 나서 제가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저건 아닌데 싶으면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어떻게 싸울지 고민하든지 정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는 나를 국회로 보내준 분들을 대신해서 잘 싸우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결국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그 목표에는 결국 나를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이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고 그분들이 얻어달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그 말씀 100% 공감하고,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그리고 어떤 혁신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우리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들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우리 참정권 회복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무너져가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우리의 자유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사라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은 저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잘라서 우리 민생 분야에 있어서, 안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당을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서에 그런 내용도 혹시 일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제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언제라도 우리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은,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혁신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면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